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이어지는 이 심오한 여정에 함께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춘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불가역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태어나기 전, 생명이 싹트기 전, 심지어 이 푸른 별 지구가 존재하기 전이 시대를 마주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46억 년 전, 은하수 은하의 오리온 달 안쪽, 평범한 구역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태양계가 자리한 그 공간을 바라본다면 8행성이 질서정연하게 공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태초의 혼돈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고대의 별들이 소멸한 잔해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성운, 우주의 차가운 공허 속에서 떠도는 그 안개 같은 구름입니다. 이 격동의 구름 중심에서 새로 태어나는 천체가 처음으로 빛을 발합니다. 원시 태양, 폭풍 속에서 태어나는 어린 별, 그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는 물질의 원반입니다. 이 젊은 별 주위를 도는 먼지 조각들, 미세한 규산염 알갱이들, 그리고 떠도는 얼음 덩어리들은 우리 세계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중력과 관성의 치명적인 발레 속에서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충돌하며 합쳐지고, 깨지고, 다시 형성되는 폭력적이고 무작위적인 창조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덩어리들의 질량이 커지면서 중력이 지배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압축합니다. 마침내 용융된 암석에 불타는 구체가 형성됩니다. 이는 지구의 원시 형태입니다. 용암으로 끓어오르는 표면, 독성 증기로 가득 찬 대기,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지옥 같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탄생은 단순한 축적 과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앙적인 우주적 충돌에 의해 다듬어집니다. 1946년 하버드 대학의 레지널드 데일리가 처음 제안한 거대 충돌 가설은 지구가 처음 응집된 직후에 일어난 지진 같은 사건을 가정합니다. 화성 크기와 비슷한 가상의 원시 행성, 테이아로 명명된 이 천체가 새로 태어난 지구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은 두 천체의 막대한 물질을 녹여 우주로 분출시키며 모행성 주위를 도는 불타는 고리를 만듭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이 잔해들이 모여 쉽고 응집되어 우리의 유일한 자연위성, 달이 탄생합니다. 2025년 중국의 창워-6 임무가 달의 먼 쪽에서 가져온 샘플 분석에 따르면 테이아는 지구와 유사한 내태양계 출신으로 보이며 이 충돌은 달의 멘트를 깊이 변화시켜 비대칭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모델들은 단일 충돌이 아닌 여러 충돌이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제안하며 이는 지구와 달 암석의 동위원소 유사성을 설명합니다. 지구-달 시스템은 이 우주적 재앙의 증언자로 남아 파괴와 혼란 속에서 질서와 생명력이 어떻게 솟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을 동반자로 삼았음에도 지구는 여전히 불모의 황무지, 생명의 불꽃을 키울 수 없는 척박한 무덤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 행성의 천문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연의 놀라운 조합으로 지구의 궤도는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종종 골디락스 영역으로 불리는 태양계의 좁은 띠 안에 정확히 자리합니다. 이 영역은 항성 복사가 너무 강렬하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으며 금성처럼 너무 약하여 세상을 영원한 얼음으로 가두지 않으며 화성처럼 적절한 균형을 이룹니다. 2025년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며 트래피스트-1이 같은 지구 크기의 행성이 액체물에 적합한 대기를 가질 수 있음을 드러냈으나 수소 지배나 금성 같은 온실 효과 불균형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 이상적인 위치 덕분에 지구의 지각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식으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응축되어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비를 내리며 광활한 바다를 탄생시켰습니다. 우주 용매이자 생명의 요람인 물이 액체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핵심 조건은 원시 미생물이 등장할 문을 열었고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여정을 시작하여 오늘날 인류의 존재로 이어졌습니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거나 멀었더라면 생명의 역사는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머지 7행성을 둘러보면 우주의 가혹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부는 독성가스의 용광로이고 다른 일부는 어둠 속에 떠도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 대비는 지구를 에메랄드 오아시스, 수많은 우연의 연쇄로 단련된 귀중한 보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엄격함은 무작위성과 독특성의 개념을 제고하게 합니다. 인류가 대기를 넘어 시야를 확장하며
첨단 우주망원경으로 은하수를 탐색하면서 겸손한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수천억 개의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지구와 크기와 위치가 유사한 암석 행성의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나사의 외계 행성 아카이브는 6,080개 이상의 이러한 세계를 확인하며 수십억 개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잠재적인 두 번째 지구들은 먼 별들의 빛 속에 숨어 있으며 수천 또는 수백만 광년의 거리로 인해 생명의 확인은 기존 기술로 거의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은하수의 웅장한 직물 속에서 풍부한 역사와 문화, 생물권을 가진 우리 지구는 햇살 속 먼지처럼 연약하고 작아 보입니다. 이 작음은 심오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주는 정확히 얼마나 크며 인류가 별들을 정복하려는 야망은 헛된 몽상인가? 우리는 종종 우주의 거대함을 듣지만 지상적 규모에 익숙한 인간의 마음은 그 진정한 크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계의 거대한 존재인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100만 개 이상을 담을 수 있지만 황색 외성으로서 별들의 사막 속 익명의 모래알입니다. 밤하늘을 빛나는 별들로 가득 채운 광경을 바라볼 때 그 반짝이는 점들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떨어진 거대한 핵융합 용광로입니다. 예를 들어 베가는 25광년, 알타이어는 16광년,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는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의 절망을 이해하려면 광년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척도가 아니라 공간의 척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빛은 매년 약 구경 460조 킬로미터를 커버합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직관을 초월합니다. 관점으로 시속 350km의 현대 고속 열차로 쉬지 않고 이 거리를 횡단하려면 300만 년이 필요합니다. 300만 년은 고대 유인원이 현대 인류로 진화하고 문명을 세우고 그 붕괴를 여러 번 목격할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속 1000km의 비행기로는 100만 년 이상 걸립니다. 분명히 전통적인 이동수단은 성간여행을 완전히 환상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장벽을 깨뜨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발사된 파커 태양 탐사선은 항공우주공학의 정점으로 태양의 코로나를 탐사하는 임무를 띄웠습니다.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하며 근일점에서 시속 69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의 0.064%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도쿄까지 1분 미만으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2025년 업데이트에 따르면 탐사선은 반복적인 기록적인 접근을 통해 1000°C 이상의 온도를 견디며 태양풍과 자기장에 대한 전례 없는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1광년을 횡단하는데 1565년이 소요됩니다. 많은 국가의 역사보다 긴 기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항성 이웃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점 기술로 이 근접 별까지의 편도 여행은 6,00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인류의 짧은 수명을 고려할 때 우주는 단순히 거대할 뿐만 아니라 분리의 감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규모가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너머로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숫자들은 우리 은하 구석의 근접 별들에만 해당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전체 우주로 시야를 넓히면서 그들은 마비되는 거대함에 직면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930억 광년입니다. 빛이 빅뱅 이후 지구에 도달한 범위입니다. 이를 시각화하려면 지구의 나이인 46억 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가상의 우주선이 이 지름을 횡단하는데 930억 년이 필요합니다. 지구 나이의 20배입니다. 게다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블의 법칙과 현대 천문학적 관측은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을 확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됩니다.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를 초과하여 후퇴합니다. 이는 가슴 아픈 철학적 귀결을 낳습니다. 기술적 숙련도나 장수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 손길이 닿지 않는 우주의 영역들입니다. 그 영역들의 빛은 공간 팽창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구역에 살고 있으며 영원히 확장되는 영원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6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데이터로 정교화된 허블 상수 측정 약 73km 초당 메가파섹 은 이 긴장감을 강조하며 우리의 우주 모델에 대한 잠재적 계정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형성,
혼돈의 가스 구름에서 생명으로 가득 찬 녹색 안식처로 이 무한하고 팽창하는 광활함 속에 배치하면 자부심과 겸손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납니다. 자부심은 수십억 년의 역경을 통해 생명이 끈질기게 번성하며 충돌 재앙과 기후변화를 극복하여 인간 문명을 세운 데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지식과 도달 가능한 영역이 심연 같은 어둠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있습니다. 성간 여행이나 외계 세계 식민지와의 야망은 현재,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도전적이며 우리의 수명, 빛의 속도, 공간 팽창에 위한 구속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우주 탐사의 진정한 본질은 정복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지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 지구의 고독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탄생시킨 행운의 정렬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을 동경하는 대신 이 작은 암석 위에서 드러나는 연약한 생명력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갑고 무음의 우주에서 지구는 가장 찬란한 기적, 우리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색적인 여정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우주의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함의 반향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으면서 우리는 물리학의 건조한 숫자 너머로 나아가 더 깊은 실존적 사색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주의 서사시는 단순한 차원이나 기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역설로 가득 찬 변증법적 상호작용, 유한한 인간인식과 시공간, 현실의 무한한 직물 사이의 본질에 있습니다. 밤하늘의 동을 사색할 때 종종 간과되는 측면을 탐구해 보십시오. 먼 별의 반짝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빛은 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백만, 아니 수십억 년 전부터 보내진 유령 같은 메시지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의 거대한 무덤으로 우리가 보는 광경은 오래전에 소멸하거나 폭발하거나 블랙홀에 삼켜진 존재들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지금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국지적 현재에 갇혀 외부로 소통하거나 관찰하려는 모든 노력은 시간적 유령과의 어긋난 대화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인식 경계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연회에 영원한 늦은 손님으로 미리 정해진 사건의 잔재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우주의 팽창은 단순한 물리적 팽창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점진적 소거를 수반합니다. 수천억 년 후에 등장하는 은하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속된 팽창은 모든 외부 은하를 초광속으로 그들의 관측 지평선 너머로 밀어냅니다. 그들의 천체 돔은 공허, 뚫을 수 없는 흑요석 고독입니다. 빅뱅 증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또는 은하 외배 징후가 없으므로 그들은 잘못된 물리 패러다임을 세우며 그들의 은하를 정적이고 영원한 우주의 전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을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론의 황금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적 존재가 우주의 진정한 기원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우연입니다. 지식은 이 관점에서 유통기한을 지니며 우주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역사설을 봉인합니다. 이러한 무상성에 직면하여 페르미 역설, 모두 어디에 있는가는 더 무거운 무게를 지닙니다. 고대적이고 광활한 우주에서 지적 생명의 출현 확률은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글루사우시지 침묵을 마주합니다. 이 고요함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명의 본질적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성은 자멸의 저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기술 정점에 도달한 진보사회는 불가피하게 자멸하거나 내향적인 가상 영역으로 퇴각하며 척박한 물리적 우주를 포기합니다. 또는 더 비극적으로 항성 간극은 극복할 수 없는 생물학적 물리적 장벽을 제시하며 각 문명을 행성섬에 영원히 고립시켜 대답 없는 공허 속으로 외칩니다. 따라서 우주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 망각을 반영합니다. 열역학의 관점에서 우주는 쇠퇴의 가슴 아픈 서사시를 서술합니다. 제2법칙은 엔트로피, 무질서의 적도, 가시간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증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우주를 열평형 상태로 이끌며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작업, 별 생성 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구배를 없앱니다. 이는 열사, 전망입니다.
2026년 최근 연구는 팽창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이러한 정지 상태로 불가피하게 이어지는지 도전하며 동적 다크에너지가 복잡성을 무한히 유지할 수 있음을 제안하나 합의는 궁극적 솟안을 선호합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모든 찬란한 별, 아무리 장엄하더라도 한정된 연료를 소진하는 일시적인 불꽃으로 영원한 어둠에 대항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시적 에너지 간극에 살고 있으며 빅뱅 전 무와 열사 후 공허 사이에 빛나는 깜빡임입니다. 이 인식은 허무주의를 피하며 질서와 생명의 최고 가치를 강조합니다. 사고, 애정, 창조를 할 수 있는 인간 뇌 같은 복잡한 구조는 우주 무질서의 조류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질서의 횃불 지킴이, 우주 연대기에서 순간적이지만 우주 정복, 팽창 중지 또는 엔트로피 역전이 우리를 피한다면 인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완전히 무의미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성과 자금이 의미를 낳습니다. 불멸과 무한 우주는 순간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무한히 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시성, 지구의 단독성은 각 순간에 심오한 윤리적 철학적 무게를 부여합니다. 물리적 우주는 우리 없이 지속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우주는 우리를 요구합니다. 인간 또는 유사한 지적, 의식이 없으면 우주는 어둠 속에서 충돌하는 입자들로 전락하며 아름다움, 추함, 미덕, 악덕 또는 웅장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감각, 그것이 스스로를 사색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성운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성으로 지배 법칙을 해독합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 던져진 침입자가 아니라 별 먼지에서 단조된 내재적 구성 요소, 우리의 기원을 식별하기 위해 깨어난 존재입니다. 이는 지구로 우리를 되돌립니다. 지구를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성역으로. 화성 이주나 외계 거주 꿈은 낭만적이고 기술적으로 추진적이지만 모성 행성의 관리 책임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화성은 황량한 황무지, 외계 세계들은 종종 독성이나 서리의 지옥 용광로입니다. 얇은 대기, 청색 바다,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지구는 재현 불가능한 확률적 기적입니다. 공허 속 대안을 환상하며 이 안식처를 파괴하는 것은 오만한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문명 진보는 공간 정복이 아니라 기존 생명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깊이에 의해 측정됩니다. 우월한 문명은 항성 에너지를 추출하지 않고 생성 환경과 지속적으로 공존합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탐사는 영적 수양입니다. 저 심연 같은 어둠을 응시하면 겸손히 스며듭니다. 빛의 속도 장벽을 인정하면 인내를 가르칩니다. 지구의 고립을 직면하면 동족 애정을 키웁니다. 국가 경계, 이념 분열, 사소한 자원 다툼은 궤도에서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우주는 지상 경계를 드러내지 않으며 단순히 얇은 계란 껍질 같은 대기로 둘러싸인 연약한 구체, 적대적 우주 바다 속에 떠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안식처, 모든 역사, 기쁨, 슬픔의 무대입니다. 위식 있는 별 먼지 조각인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탐욕과 근시에 굴복할 수 있거나 생명의 수호자, 차가운 우주 속 위식의 희귀한 불꽃의 수호자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먼 별들이 아니라 각 마음과 정신 안에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별들은 태어나고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는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데 이 녹색 보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주의 경외를 생명 보존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우리의 자금을 단결의 촉매로 삼으십시오. 밤의 침묵이 인류의 목소리, 웃음, 멜로디, 사랑의 속삭임, 이 시간의 가장 귀중한 공명임을 상기시키십시오. 이 사색적인 여정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 집단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레지널드 데일리 교수님의 거대 충돌 가설을 통해 우주의 폭력적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노력. 중국의 창어 -6 임무팀의 헌신으로 달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신 공헌.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팀의 혁신으로 외계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해주신 열정. 하커 태양 탐사선팀의 용감한 탐사로 태양의 비밀을 풀어주신 헌신. 에드윈 허블의 법칙과 제임스 웹 데이터를 통해 우주 팽창의 수수께끼를 밝혀주신 연구자들의 끈질긴 노력. 엘리코 페르미의 역설을 통해 외계 생명의 침묵을 사색하게 해주신 통찰. 그리고 모든 관련 연구자들이 인류의 지식과 사회에 기여한 조용한 헌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의 노고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밝혀줍니다.